이제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랜덤 숫자를 10개만 저장할 거고 중복된 숫자는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자, 10개가 필요하니까 10번만 반복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레인지 부분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배열의 숫자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을 때만 추가할 겁니다. 배열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일단 배열의 이름을 쓰고 .contains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전달하면 돼요. 값이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리턴 되는데 우리가 없으면 숫자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로지컬 난 연산자로 결과를 뒤집은 다음에 if 쓰고 if 블록 안에서 이렇게 append를 하면 되죠.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랜덤 숫자가 만들어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고 중복된 숫자도 이제 없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할게요. 다시 숫자가 바뀌죠? 중복된 숫자도 없고 작은 숫자부터 정렬되어 있고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오케이.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중복되지 않은 숫자 10개를 저장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어퍼 바운드를 10으로 하면 지금 10으로 했잖아요. 중복된 숫자가 있을 때는 10개보다 작은 숫자가 저장돼요. 지금도 10개가 아니라 8개가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10개를 저장하고 싶다면 10번보다 많이 반복해야 하는데 정확히 몇 번을 반복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 중복된 랜덤 값이 몇 개가 생성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퍼 바운드를 100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append 한 다음에 카운트로 배열의 숫자를 확인하고 자, 이렇게 카운트가 10개면 10이면 반복을 끝내면 돼요. 반복을 끝낼 때는 브레이크. 포문은 내가 중지하지 않는다면 지정된 범위만큼 실행되고 끝나요. 중간에 끝내고 싶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이 끝나요. 이렇게 반복을 제어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 전달문 컨트롤 트랜스퍼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자, 다른 거는 필요할 때 다시 공부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만 뒤에 추가하고요. append로. 그 다음에 저장된 값이 10개라면 여기에서 반복을 끝내요. 다시 실행. 이제 실행하면 항상 10개가 저장되어 있고 중복값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10개죠? 이번에도 10개. 지금처럼 100으로 한다면 어퍼 바운드를 100으로 한다면 100번 반복하기 전에 끝나고 100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0은 아닐 겁니다. 어퍼 바운드가 커질수록 확률은 0에 가까워지고 작아질수록 0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코드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정한 범위만큼 반복을 한다거나 배열에 저장된 수만큼 반복할 때는 지금처럼 for를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해야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면 for 대신 while을 사용하면 돼요. 둘 다 반복문인데 while은 조건이 true일 때만 반복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문법을 보면 while 다음에 컨디션이 오죠. 컨디션은 if문에 있는 그 컨디션과 완전히 똑같아요. 컨디션이 true면 이어지는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반대로 컨디션이 false면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했던 이 코드를 while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라인을 주석 처리하고요. 첫 번째만 바꾸면 돼요. while,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디션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배열에 저장된 값이 10개보다 작을 때, 적을 때 계속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array의 count가 10개보다 작을 때, 10개 미만일 때, 코드 블록에서 구현하는 코드는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코드,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코드, 그리고 어펜드하는 코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브레이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여기에서 컨디션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실행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while문이 맨 처음에 실행되면 컨디션을 확인하겠죠? 보통 이런 걸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표현식을 실행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거를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다시 컨디션을 평가하면 배열이 비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배열이 비어 있으니까 count가 0이고 0은 10보다 작으니까 true로 평가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코드 블록이 실행돼요. 그리고 랜덤 넘버를 만들고 배열에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추가되어 있다면 append 없이 끝나는 거고,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append하고 끝나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반복이 끝나고 다음 회차가 시작돼요. 두 번째 회차가 시작되면 다시 컨디션을 평가합니다. 아직 10개가 저장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와 동일한 과정으로 반복이 실행되고요. 이렇게 10개가 저장될 때까지 계속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다가 append가 호출되었을 때 딱 10개가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반복 회차가 끝났어요. 다시 다음 회차가 시작되고 여기에서 컨디션을 평가하는데 10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false로 평가가 되겠죠. 이때 while문이 끝나요. 그래서 아까 포문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if하고 break 했던 코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니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반복 여부가 결정되니까 아까랑 다르게 항상 중복되지 않은 숫자 10개를 저장할 때까지만 반복하고 거기에서 끝나요. 확률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어퍼 바운드를 충분히 큰 값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필요한 만큼만 반복하고 거기에서 바로 끝나요. 이 부분만 본다면 포문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자,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반복이 결정되니까 언젠가는 컨디션이 false가 돼야 돼요. 만약에 컨디션이 계속 true면 계속해서 코드가 실행되겠죠. 이런 걸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포문을 사용할 때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10을 100으로 바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배열의 숫자가 100개가 저장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여기에서 랜덤 숫자의 범위는 1에서 20까지예요. 중복값을 저장하지 않으니까 배열에 저장되는 숫자는 최대 20개밖에 안 되겠죠. 결국 아무리 반복해도
카운트는 10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자, 실행을 할게요. 실행하면 이렇게 계속 무한정 실행이 됩니다. 멈추지 않아요. 이 값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지 버튼을 클릭해서 중지가 된다면 운이 좋은데 보통은 계속 실행돼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고 여기를 눌러도 중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X코드를 강제로 종료해야 돼요. 만약에 이 코드를 아이폰에서 실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화면이 멈출 거고요. 터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iOS가 앱을 강제로 종료시켜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사용자는 보통 앱을 지워버리겠죠. 그래서 while문을 사용한다면 항상 컨디션을 봐야 되고요. 컨디션이 특정 시점에 false가 돼서 반복이 정상적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문법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while은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문법은 이렇고 repeat 키워드 다음에 반복할 코드가 오고요. 그 다음에 while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에 컨디션이 와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while은 코드를 반복하기 전에 컨디션을 먼저 확인하고 true일 때 반복을 실행합니다. 반대로 repeat while은 일단 코드를 실행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컨디션을 평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while은 평가 후 반복, repeat while은 반복 후 평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repeat while은 그냥 문법적인 것만 알아두고요. 실제로 필요한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로 가서 뷰 컨트롤러 파일을 선택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개선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view did appear 쭉 내려가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코드는 조금 줄일게요. 여기에서 먼저 배열을 만든 다음에 아울렛을 저장할게요. 넘버1 레이블,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표도 꼭 써주시고요. 자, 순서대로 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느낌표를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옵셔널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옵셔널을 공부하고 나서 이 코드도 다시 고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느낌표를 붙여주세요. 다시 배열을 만든 다음에 넘스 빈 배열로 초기화하고요. 여기에 중복되지 않은 숫자 7개를 저장할게요. while문으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7을 리터럴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7개니까 이렇게 배열에 저장된 카운트 값을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항상 표시할 레이블 수만큼 랜덤 숫자를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앞에서 문법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랜덤 넘버를 하나 만들고요. 로또니까 1에서 45 사이, 그리고 이게 배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자, 느낌표 빠뜨리시면 안 돼요.
느낌표를 반드시 쓰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어펜드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랜덤 숫자 7개가 저장되겠죠? 근데 정렬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새로운 상수에 저장할게요. 이렇게. 이제 포문으로 반복 코드를 작성할게요. 이렇게 하면 레이블스 배열에 저장된 수만큼 반복하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레이블들이 순서대로 반복 상수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코너 레디어스를 바꿀 건데 자,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이제 아울렛에 바로 접근하지 않고 반복 상수로 접근하도록 바꾸면 돼요. 둘 다. 그리고 이것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를 레이블로. 지금 코드는 하나지만 여기에서 배열에 있는 레이블이 순서대로 전달되니까 여기로 결과적으로 모든 레이블에 코너 레디어스가 적용돼요. 그 다음 우리가 뷰 디드 로드에서 했던 거 이거 랜덤 숫자를 표시하는 코드. 자, 랜덤 숫자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자, 일단 레이블에 텍스트 그 다음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자, 여기에 표시할 숫자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배열에 저장된 값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sorted nums 쓰고 스퀘어 브라켓 여기에 인덱스를 전달하면 되는데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레이블이면 0, 두 번째면 1 이렇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렇게 0을 써버리면 항상 첫 번째 숫자만 표시될 거예요. 모든 레이블에 배열에 있는 첫 번째 숫자가 표시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게 아니라 여기에 0부터 1씩 증가하는 범위가 있어야 돼요. 자, 레이블스로 가서 이렇게 enumerated라고 하면 이제 반복 상수로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전달돼요. 첫 번째는 인덱스고 두 번째로 레이블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인덱스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스위치에 있는 스위치 문 전체를 복사하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그 다음 스위치 키워드 다음에 대상을 바꾸고 이걸로 하면 되겠죠. 대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울렛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레이블에 접근하도록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코드는 지울게요. 자, 올라가서 자, 조금 축소하고 잘 보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코드는
방금 만든 포문이 해결해 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울게요. 근데 이거는 남겨둬야 되고 얘는 잘라내서 여기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도 앞에서 모두 다 처리되고 있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7번 레이블 코드에서도 이거는 앞에서 모두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모두 처리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울게요. 두 개만 남겨두고 컬러는 항상 보라색, 흰색으로 돼야 하니까 이거는 남겨둬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조금 정렬하고요. 정리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행. 문제없이 잘 나오죠? 돌려보면 이거는 나중에 고쳐야 되고. 코드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짧아졌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중복된 숫자도 표시되지 않고 항상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직 개선할 부분이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이어서 구현할게요.